안녕하세요. 돈과 역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남의 주식회사 버블에 관한 것입니다. 1710년 8월 토디당에 소속되어 있던 로버트 할리는 영국의 재무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이 되고서 그가 파악한 당시 영국 정부의 재정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었던 돈은 5,000파운드 정도였지만 갚아야 할 돈은 9만 파운드에 육박했죠. 주변 국가의 오랜 전쟁과 내전 때문에 빚이 심각하게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할리는 세금 징수를 늘려서 정부 부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리당과 심하게 대립했던 휘그당의 반대로 이것은 무산되지요. 다음에 그는 영국은행에 가서 부탁하지만 당시 영국은행도 휘그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당장 연말까지는 정부의 파산을 막아야만 했던 재무장관 로버트 할리는 고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에 그는 존 블런트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존 블런트는 당시 일종의 무기용 칼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복권 사업에 성공하면서 로버트 할리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죠. 로버트 할리는 존 블런트를 만나 현재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합니다. 뜻밖에도 블런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을 성공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였고 할리는 이때부터 그에게 의지하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심가 존 블런트는 처음부터 정부의 재정 위기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큰 기회로 보았을 뿐이죠. 그래서 블런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영국의 군 채권을 자신의 회사 주식 일부와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말이죠. 당시 군 채권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도 적은 데다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매우 위험한 것이었죠. 그래서 블런트는 자신의 회사 주식으로 이 군 채권을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자 블런트는 이렇게 보유한 군 채권을 자기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 즉 스왑했다는 사실을 시장에 공개합니다. 그러자 군 채권에 뭔가 대형 호재가 있다고 믿게 된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 군 채권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군 채권의 가격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였고 블런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군 채권을 큰 수익을 내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인 2만 파운드를 정부의 급한 부채를 갚을 수 있게 재무장관 로버트 할리에게 빌려주지요. 그 다음으로 할리는 수완가인 블런트에게 대규모 복권 사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당시 영국은행도 복권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 평범한 복권 사업으로는 국가의 부채를 갚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런트의 사업 수완에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런트는 이번에도 이상하고 특별한 복권 사업을 통해 엄청난 현금을 끌어 모읍니다. 그의 복권은 단기간에 모두 매진되었고 정부는 이제 큰 현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복권은 전체 판매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상금과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진되었지만 이 복권의 당첨 상금은 10년 후에 지급한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을 팔고 나서 당장 정부의 보유 현금은 늘어났지만 부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로버트 할리와 존 블런트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빚을 더 큰 빚으로 막는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영국은행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제국주의 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이 동인도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높은 배당금과 주가 상승을 보상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프랑스에서도 미시시피 버블이 시작되고 있었죠. 존 블런트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동인도 회사를 모방한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남의 주식회사입니다. 남의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남아메리카와의 독점적인 무역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고 이 회사의 주식은 개인들이 보유 중인 영국 국채로도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국채를 보유한 많은 사람들은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가 아직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가지고 있던 자신의 국채와 남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환했습니다. 영국 국채 이자보다 남의 주식 배당금이 훨씬 더 적었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면 그 수익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부는 존 블런트가 세운 남의 주식회사에 기존의 국채 이자보다 훨씬 싼 배당금만 이자로 갚으면 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남아메리카의 항구는 스페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주식회사의 사업 모델은 사실 매우 허황된 것이었고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로버트 할리와 토리당을 지지해주던 앤 여왕이 사망하고 휘그당의 지지를 받던 조지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휘그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로버트 할리는 쫓겨나지만 존 블런트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존 블런트는 발빠르게 토리당 의원들이 차지했던 남의 주식회사 이사 자리들을 휘그당 의원들로 교체했고 국왕의 아들을 과거 로버트 할리가 맡았던 남의 주식회사의 총감독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총감독 자리는 국왕이 차지하면서 남의 주식회사의 위상은 더욱 커집니다. 아무 실적도 없는 남의 주식회사는 왕의 허락을 받고 당시의 주식 가격과 동일한 가격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존 블런트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갖고 있던 국채 가치를 넘어서면 그만큼의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국채를 매개로 남의 주식회사를 금융기관처럼 이용해 부를 쌓아나갔죠. 하지만 휘그당이 집권하면서 앞으로 국채를 누가 관리할지가 논쟁이 되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블런트는 또다시 계략을 꾸밉니다.
그가 휘그당의 하원의원들에게 꺼낸 카드는 MP 주식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주식으로 구입할 때는 돈을 낼 필요가 없었지만 이 주식을 판매할 때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갚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휘그당의 하원의원들에게는 일종의 공매수 계약과 비슷한 주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MP 주식을 매수한 하원의원들이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가 올라야만 자신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도 이들은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방향의 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블런트의 계획대로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이 없이 오로지 주가 상승만으로 존 블런트와 회사의 주머니를 채우는 회사였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자 남의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존 블런트는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묘책을 세웁니다. 그것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남의 주식회사 주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의 20%만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매수와도 조금은 비슷한 일종의 마진거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이 작전도 성공해서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는 또다시 미친듯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세가 꺾이자 존 블런트는 당연하게도 판매 전략을 더욱 강화하죠. 이번에 그는 회사가 보유한 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빌려줍니다. 단 그 빌린 돈으로는 남의 회사 주식을 사야만 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역시 공매수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주식회사들도 설립되며 투자 유치를 꾀했지만 탐욕스러운 블런트의 요구대로 정부는 이들을 제재하여 남의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다른 회사들한테 들어가지 않게 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이 파산에 이르고 이 회사들에 투자한 개인들도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상승만 할 것 같던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는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터져버렸기 때문이죠. 회사의 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까지 판매를 했기 때문에 남의 주식회사에는 더 이상 회사 주가를 올릴 만한 보유 현금이 없어졌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회사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남의 주식회사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들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는 하락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존 블런트는 최후의 발악을 시도해봅니다. 남의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아주 높은 수익률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투자자들 사이에 피어나고 있던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한때 1000파운드까지 도달했던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는 단기간에 150파운드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영국 주식시장의 절반 넘는 시가총액을 차지했던 남의 주식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해버린 것입니다. 일찌감치 남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파산을 선언하거나 자살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대국민 사기극의 주동자 존 블런트는 무사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혼란 속에 분노한 대중들 앞에 정의의 용사처럼 나타난 휘그당의 월폴이 한편으로는 남의 주식회사의 파국을 수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존 블런트와 자신들 휘그당 당원들 왕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증거들을 조용히 인멸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의 주식회사의 버블이 꺼지고 이를 수습하는 퍼포먼스를 멋있게 수행한 월폴은 남의 주식회사가 결탁한 사람들 명부까지 조작해가며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최고의 정치 권력을 쥐게 되었고, 이때부터 영국은 총리체제가 시작되게 됐지요. 남의 주식회사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돈과 역사는 역사 이야기를 특히 경제적 원인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